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래에셋 생명에서 보험 관련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 현재 보험 계리사로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제5회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오랫동안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손해평가사가 무슨 일을 하고, 향후 전망은 어떤가, 그리고 손해평가사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사란 농작물들의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산정하는 사람이에요, 손해액. 그 다음에 농업정책금융원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일명 농구먼이라고 하거든요. 농구먼은 농림부가 출자해서 만든 기금운영관리기관이에요. 기관인데 지금 손해평가사 관련된 일체를 여기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데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 서술형이에요. 그 다음에 1차는 상법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법령하고 농학개론 중 재배학과 원예 작물학 이 세 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상법하고 농업재해보험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쉬워요. 이거 쉽고,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는 과락만 면하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2차 시험인데, 2차 시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하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게 두 과목이 나눠요. 그 다음에 1과목은 보험,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절차나 그 다음에 계약관리 이런 거에 더 나오는 거고, 이 과목은 실제 실무적으로 손해평가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나오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2차 시험 과목에 업무방법서라는 게 있어요. 업무방법서가 손해평가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약관을 근거로 해서, 보험 약관을 근거로 해서 손해평가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시험 교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농구문에서 만들어 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1차는 시간은 이제 90분간 보고, 2차는 120분간 휴식 없이 지금 연속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고, 1, 2차 동시 40점 이하 과락 없고, 60점 이상이면은 시험에 합격을 시키고 있어요. 보통 합격률을 보면 1차가 한 60%, 2차가 한 5% 정도 내외에서 지금 합격을 하고 있어요. 2차 합격률이 좀 저조하죠. 2차에다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공부 방법으로서는 1차는 상법 보험편이 나와요. 상법 보험편 조문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조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상이나 자동차 보험 등은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나오고, 농작물 재해보험 법령이 있어요. 법령. 농구문에서 만들어 놓은 법령이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재배학은 재배학 이론, 요렇게 하고, 1차 과목조도 관건이야. 재배학인데, 재배학은 범위도 높고,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다른 과목은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근데 저 개별적으로 시중에 한 권으로 끝내기 등 그 책이 있거든요. 요 책 사가지고 혼자 독학으로 해도 충분해요. 수강 안 해도 돼요. 1차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2차는 농작물 재해보험 이론과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가 있거든요. 이쪽인데, 1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2차가 관건이에요. 2차 관건인데, 이거는 피해율도 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계산 문제 등이 나와요. 이론하고 계산 문제가 병합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워요. 2차 2과목이 이 시험 최종 합격하는데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1차는 한 1개월 하면 충분해요. 1개월 하면 충분하고, 2차는 개인차에 따라 다른데, 예전 같은 1, 2, 3회 때는 한 2달, 3달 공부해갖고 합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5회, 6회로 넘어오면서 2달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하고, 개인차는데 최소한 2차는 7개월 이상 해야 돼요. 7, 8개월 동안.
그 7, 8개월, 길게는 또 한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1, 2차 같이 준비하는데. 그래서 공부는 우선 2차 먼저 공부하고 1차는 시험 한 2개월 전에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차 공부하면서 재배학은 조금씩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 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현재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19년, 2020년 기준 2020년 5회 기준 손해평가사 합격생이 한 1000여 명 정도 돼요. 1000여 명 정도 합격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500명 정도는 활동을 안 해요. 한 반절 정도 자격증만 따놓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지금 나중에 활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 500명 정도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실무는 손해사정사와 손해평가사가 양분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손해사정사들이 하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평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손해평가사들을 도입을 해서 지금 같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손해평가사는 협회에 소속돼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한 100일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하루 일당 기준 30여만 원 정도를 주어요. 그러니까 약 연봉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되죠.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들이 하고 있는 영역이 시설들 일목표에서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사과배, 단감, 떫은감도 저가후 착가수 조사나 그 다음에 포도복숭아 수확전 착가수 조사, 벼 품목 요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농촌 같은데 이제 하우스나 시설로 싹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시설이나 요런 쪽을 평가를 해야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다 업무가 좀 열어질 것 같아요. 그쪽까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연봉 기준으로 한 1년간 한 5천만 원 정도로 수입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로는 지금 농산물만 하고 있는데 어업 쪽도 지금 평가를 손해평가사들한테 평가를 맡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굉장히 밝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시험 수준이 그 2차가 좀 수준 난이도가 좀 있어요. 합격생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1차가 한 10,000명 가까이 응시를 했거든요. 10,000명 가까이 응시를 하고 2차는 5,000명 가까이 응시를 했는데 5%면 250명 정도 합격생이거든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문제 작년 6회 시험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 2차 시험 문제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험 문제, 작년 6회 시험 문제인데, 6회 시험 문제를 한편 살펴보면은, 1차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2차 작년에 시험 봤던 문제들입니다. 이쪽에 있는데, 보면 1번에서 10번이 1과목이고, 11번에서 20번이 2과목이거든요. 문제는 1번에서 5번까지는 단답형으로 나오고, 6번에서 10번, 5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 보면은, 1번 같은 경우 용어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 2번도 그렇고 3번 같은 경우 보험 기간에 대해서 가로넣기 같은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4번도 보험 기간 가로넣기가 나왔고 이건 4번에서 좀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요. 요번에 이게 신규로 추가된 품목인데 이쪽 파트를 조금 소홀히 공부를 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5번도 고추 생산비 보장에 대해서 좀 나왔던 문제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런데 1과목에서 지금 최대 관건이 6번하고 7번이에요. 6번, 7번이 지금 다른 건 다 쓰시오 나왔는데 6번 서술하시오 나왔고 7번은 설명하라고 나왔어요. 설명.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자두 상품에서 수확감소 보장의 자기 부담 비율과 그 적용 기준을 각 비율별로 서술하시오. 한데 여기서 대부분이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그 적용 기준만 써줬어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해서 서술도 해줘야 되거든요. 서술하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쭉 체계적으로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정이유,
적용 사유 이런 것들을 쭉 써줘야 되거든요. 그걸 안 써주고 쓰셔가지고 아마 6번에서 점수가 좀 많이 깎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7번은 평년수학량 산출식을 쓰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각 부분. 근데 산출식만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구성 요소는 갖다가 간단히 써주고. 그런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상세히 써줘야 돼요. 그래서 7번도 수험생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점수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6번하고 7번이. 이런 1과목에서 6번하고 7번이 약간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점수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계산해서 산식에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9번도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건데 업무방법서 보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쪽에 있는데 10번은 가축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도 업무방법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요. 좀 암기 같은 것 좀 해서 써주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1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6번만하고 7번만 좀 서술하고 이런 것들 수험생이 생각하는 답하고 출제위원이 생각하는 답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과목에서는 공부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6번, 7번이 좀 점수를 깎인다 하더라도 70점 이상은 무난히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부터 2과목인데, 지금 2과목이, 지금 이번 시험도 2과목에서 점수들을 많이 못 땄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가축은 업무방법서 없고, 약관에 있는 내용을 문제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근데 그 전에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고요. 소홀히 해가지고 이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12번은, 이게 좀 가장 쉬운 문제예요. 12번은 맞으라고 낸 문제니까 공부 좀 하시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13번도 저쪽 뒤에 업무방서 잘 끝에 있는데 이런 문제 잘 안 냈거든요. 안 내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올 줄 알고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이쪽 있는데. 13번. 그 다음에 14번, 주스 계산하는 건데, 나무 주스 계산하는 이 문제가 가장 까다로웠어요. 14번 문제는. 거의 맞힌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어요. 14번은. 굉장히 업무방법서를 응용해버렸어요. 14번 같은 거. 요거는 업무방법서를 응용을 하고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대부분이 다 틀렸어요. 이쪽에 있는데.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5번은 착가감소보험금 구하는 건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쪽에 있는데. 어렵게 적과전 종합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적과전 종합 매년 15점짜리로 나왔는데, 올해는 5점짜리 나왔어요. 5점짜리 나오고, 저 뒤쪽 보면은 복숭아가 15점짜리로 배치를 해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는 거의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맞췄고 그 다음에 서술형 16번 또 이것도 가축이에요. 가축 추가 비용 계산하는 문제가 응용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좀 요것도 소홀히 했던 문제예요.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공부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약관에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약관에서 시험 문제를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약관에서 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찍는데 17번은 만원 수입 보장 문제인데, 요거는 맞으라고 낸 문제예요. 거의 다 맞췄고, 이쪽 있는데, 18번 같은 경우도 고추인데, 고추 약간 응용을 했어요. 고추 사고일자 찾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많이 틀렸어요. 고추도. 이 문제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틀렸어요. 이게, 이론하고 계산 문제를 병합해놔 버렸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약간 그런 문제였고, 의외로 이 문제도 많이 틀린 문제예요. 18번. 그 다음에 19번에서 또 많이 틀렸어요. 손해평가반 구성하는 게 업무방법에서 짧게 나와 있거든요. 손해평가 구성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응용을 해버렸어요. 응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19번도 많이 틀렸어요. 문제를 찍는데. 그렇게. 그 다음에 20번, 원래는 과수 쪽에 시험 문제 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올해 출제가 됐어요. 복숭아 문제. 그리고 작년에도 복숭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2차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1과목은 좀 쉬웠는데 6번하고 7번에 예상이 안 했던 문제들을 좀 내놨고 2과목 같은 경우도 요건 공부를 안 했겠지, 이건 너희들 공부 안 했겠지 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내놨어요. 문제를.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2과목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과목 같은 거 2차 준비하는데 문제와 이론을 같이 공부를 해놔야 돼요. 업무방법사와 응용 문제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갈수록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니까 응용을 하고 그러니까 준비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자격증을 좀 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하면 동차 합격이 가능해요.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동차 합격이 가능하시니까 차분히 준비하실 분들은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랑 전망 6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